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최근에 화제인 K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이사님의 처서죠.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을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순혁 이사님께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내용은 왜냐면은 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박순혁 이사님의 그런 이제 명성에 해를 입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의문점이니까 뭐 제가 의문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올리는 자료들은 이렇게 동처디라는 사이트 또는 오토홈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한 번에 보여드리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먼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동처디라던가 티처즈자에 가셔서 검색하시면은, 바이두에서 검색하시면은 찬슈 피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챕터 3에 이사님 책에 보면은 이렇게 화재 관련 얘기를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 22년 7월까지 1천만 대가 팔려 있다. 이렇게 하면 일평균 7건이면은 연간 총 2,600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만대당 2.6대예요. 뭐 여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추정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한국에서도 연평균 차량 화재가 1만 대당 1.8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돼서 너무 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런 비율적인 부분을 알아봐야지 좀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책에 언급이 부족하니까 조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내연차도요 1만 대당 1.8대고요. 그래서 BEV의 화재율은 지금 1만 대당 0.2대 정도로 추정하는 게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 이게 22년도 기준. 그리고 이제 중국의 LFP의 점유율이 조금 한국 내에서 조금 이상하게 알려지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요, LFP 배터리의 판매량은 약 150기가와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바이두에 검색해 보시면은 적게 한 대는 14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많이 한 대는 150기가와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BYD만 혼자 7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CATL은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스탠다드, 경차, 띠디 등을 제외하면은 대략 41기가와트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경차를 제외하고 판매되는 차량의 배터리 용량이 약 50kWh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차량으로 환산했을 때 41기가와트면 대략 75만 대 수준이에요. 근데 22년에 BEV만 총 455여만여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그럼 약 17% 수준이에요. 즉, 전 세계적으로 모델 중에서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뭐 EV6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탠다드 트림은 이제 중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LFP를 쓰고 롱레인지 이상에서는 다 NCM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 17%니까 전 세계 평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중국이 다 LFP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요 설명에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EQS랑 EQE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맞아요. 벤츠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려고 CAT를 쓴 것 같다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뭐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CATL, NCM을 써서일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요걸 좀 보시면은 ID3 있죠? 폭스바겐 ID3. 자, 배터리 팩 용량이요. 네, 52.8이에요. 킬로와트시. 근데 배터리 팩 무게가요. 376kg입니다. 근데 유럽판은요. 58kW인데 배터리 팩 무게가 439예요. 좀 이상하죠?
예. 그냥 배터리 셀 무게만 봤을 때는요. 얘는 310.6이고 얘는 309예요. 그래서 배터리 셀 무게만 봤을 때는 우리 LG의 NCM 712 배터리가 매우 우수한 거로 나오죠. 근데 배터리 팩을 봤을 때는 중국 거는 한 66kg 추가된 거죠. 근데 여기는 120kg가 추가됐어요. 유럽 거는. 그래서 공시 에너지 밀도가 중국에는 170으로 나옵니다. 근데 유럽에는요 187로 나와요. 그럼 이게 사실 배터리 팩의 문제지 배터리 셀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퍼포먼스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저는 CATL 배터리를 써서가 아니라 벤츠가 설계를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NCM 배터리, CATL NCM 배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거 할인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 막 50%씩 할인해요. EQS 같은 경우는 50%씩 할인하고 EQ2도 막 30%씩 할인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건 맞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인 내용인데 요거 하나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요 EQ2 하고 중국에서 지금 프리미엄으로 취급되는 ET5 니오 웨일라이의 ET5랑 보면은요 뭐 ET5가 가격이 싼데 더 좋아요. 용량도 비슷하죠. 배터리 용량 여기 보시면은 100kWh 96.1. 근데 얘는 듀얼 모터고 얘는 싱글 모터인데 주행거리가 비슷해요. 듀얼 모터인데 용량은 4kWh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거는 벤츠가 전기차 기술이 조금 설계를 잘못한 거겠죠. 벤츠가 그럴 리는 없겠죠. 그냥 이번 EQ 시리즈에서 설계가 조금 잘못됐으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가 문제지 CATL 거를 쓰여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ET5의 표시 스펙이 너무 좋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배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배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똑같이 CATL 거 쓰는 니오는 이 정도로 잘 뽑아내는 걸 보면은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물론 이제 중국 배터리를 조금 수준이 낮은 건 맞아요. 수준이 낮은 건 맞는데 이거를 너무 좀 이렇게 표현을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딱 자료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잘 만들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벤츠에다가 정보를 안 줬다 그럴 일 없죠. 여기 보셨다시피 해외 진출 돕기 위해서 벤츠에다가 주는 건데 정보를 제대로 안 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약간 너무 조금 한 면만 보신 것 같아서 조금 여러 면을 같이 봐주십사 해서 이거 좀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그 LFP 배터리는 400kg 이상 더 무겁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CTP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서운 건 LFP 배터리가 아닙니다. LFP의 CTP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NCM에서 CTP가 무섭거든요. 전 그래가지고 계속 CTP 3.0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무섭다라고 말했던 게 자 보시죠. 지커 001에 맨 처음 적용됩니다. 요번 23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이번 달 말에 나올 거예요. 네, 3월 말에. 그래서 이게 원래 100kWh 배터리 쓰는데 140으로 올라갑니다. 40%가 증가가 되는데 무게가 얼마가 증가될까요? 120kg 증가됩니다. 40kWh.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무게당 200이에요. 200. 원래 한 17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던 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NCM 811이 둘 다 똑같이 NCM 811을 쓰는 건데 배터리를 개량한 게 아니라 배터리 팩을 개량한 거예요. 팩.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이제 배터리를 못 따라잡으니까 다른 쪽으로 개량을 하는 거거든요. 개량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400kg이 더 무겁다. 그리고 CTP 기술은 LFP화라고 쓰신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언급을 드리고, 아이오닉 시리즈는 제가 알기로는 SK온의 NCM811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이 구반반을 쓴다고 하시는 게 근거가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개발 중은 알고 있는데, 개발 중이란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쓰였다라고 하시니까, 뭐지? 지금 양산차 중에선 다 NCM811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봐도, 구반반을 쓰는 데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네. 이건 약간 좀 잘못 알고 쓰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400kg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종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만 보셔도요, 그, CTP 3.0일 때는 그렇게 많이 증가 안 하거든요. 공차 중량이 120kg. 근데 중국 뻥을 좀 고려해도 한 150kg 정도 증가할 것 같긴 해요. 중국에 좀 이런 공차 중량을 한 20kg 정도 빼거든요. 2, 30kg. 그거는 제가 확인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120에서 150kg 가량이 증가하는 거로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400kg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를 비교하신 건지 제가 모르는 거니까 저도 알고 싶잖아요. 알아야지 중국 애들한테 에휴 병신들 니네 아직 멀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CTP 3.0은 전 되게 무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배터리 팩은요, 자동차들의 배터리 팩은 이제 배터리 셀 파우치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한 팩에 모듈을 묶은 다음에 이 모듈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제 팩을 만드는 게 보통 자동차의 배터리 팩이거든요. 근데 CTP 3.0은 이 모듈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 모듈에 들어가는 커버라던가 이런 무게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부분 같은 게 되게 그 창의적으로 해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킬로그램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로는. 그래서 이 방법은 기술적인 관점, 배터리 기술적 관점인 것 같지 전기차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조금 표현에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LFP가 성능이 떨어진다. 아, 그럼요. 성능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305 맞습니다. 예. 배터리만 모아놓고 보면은 305예요. 맞습니다. LFP는 165예요. 제가 이거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K 배터리는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 배터리 팩을 적용했을 때는요. BYD 이건 BYD 기준이에요. CATL 거는 140 될까 말까요? CATL은 평균치가 공시 평균치가 BYD는 150에서 160에 달해요. 87%까지 배터리 팩의 87%가 배터리입니다. BID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165도라도요 155, 막 161이래요. 그러니까 BID는 되게 또 창의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팩에다 적용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요것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차에 쓰이는 배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점을 너무 얘기 안 하면은 우리가 뭘 또 개선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점을 너무 얘기 안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뭘 개선해야 될지 모른다. 그게 너무 장밋빛 메라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시다시피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배터리 팩 무게 ID3 기준으로 376인데 유럽에서 439라니까요, LG. 이게 뭐 때문이겠어요? 모듈화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듈의 플라스틱 판때기만 줄이는 게 아니라요. CTP 3.0에 들어간 기술은요. 냉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CM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PCM 기능이 뭐냐면요. 프로텍션 서킷 모듈이라 그래서 셀 자체의 정보를 BMS로 전달하는 기능이고요. 냉각은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열이 높아지면 식혀야 되니까. CTP 기술에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 한 5kW씩 차이 나면 5kW시면 얼마 정도냐면요. 200으로 따지면은 뭐 한 20kg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적잖아요. 배터리 팩 무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배터리 팩에는 그냥 배터리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이
CATL이 지들이 기술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CTP 기술을 한다. 이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배터리 기술이 낮아요. CATL 낮아요. 되게 낮아요. NCM 811 기준으로 해도요. 240 와트 시 킬로그램밖에 안 됩니다. 얘네. 근데 한국 K 배터리는 200 이게 220인가 그래요. 시작이. 근데 한국 K 배터리는 240에서 260이죠. 811이. 네. 280도 찍었죠, 이번에. 그래서 엄청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얘네는 각형이잖아요. 각형의 단점이었던 부피 부분을 이렇게 냉각과 PCM 기능을 넣어서 해결을 잘 한 거고 창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무서운 게 맞잖아요. 중국에 창의성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은요, 창의성이 없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중국에서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한 적을 저는 제 경험상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창의적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ATL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얘네가 생각보다 창의성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창의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저랑 의견이 좀 다르셔가지고.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BMS나 배터리 팩을 만져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창의성을 너무 좀 폄하하신 것 같아서 배터리가 높아서 좋은 건 맞죠. 이거 아마 개량해갖고 저는 한 330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구반바 하이네켈 엄청 좋아질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이 모듈화라는 요 부분이 해결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시면은 마치 지금 자체에서 그런 것 같잖아요. 아직 자동차 업체들은 이걸 해결한 데가 현대기아 정도밖에 없죠. 현대기아가 77.4잖아요. 아이오닉이. 72점. 맨 처음에 72점 몇이었죠? 72kWh가 470kg밖에 안 됐어요. ID3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현대기아는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대기아를 되게 칭찬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시면 K배터리스는 모두가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 업체가 또 관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시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지면의 압박 때문에 그러신 거지 조금 궁금해져서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의 최대 단점은요, 내구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30만 킬로 이상, 5년 대 이상 된 것들 찾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좀 약간 몰래 몰래 교환을 해주고 있는 거로 보여요, 지금. 네. 그래서 데이터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얘네들. 그래가지고 내구도가 물음표가 붙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증. 일부 유로엔 캡을 통과한 차량 이외에는 나머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C, N 캡은 중국인들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고. 그래서 안전도 검증도 아직 안 됐어요, 이거.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인 뭐 샤오펑이라던가 BYD 정도는 그나마 좀 살만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중국에서 교민분들이라면 이런 차가 그나마 낫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이 차 괜찮습니다. 이 차 좋습니다 정도로. 그래서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신 자료들이 이런 신뢰도가 확보된 자료가 아니면은 저서에 이제 좀 신뢰도에 금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증보파되는 정확한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근거들을 여쭤보고 이 근거는 제가 다른 근거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를 쓰시면 좀 더 확실합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왜냐면은 잘못된 근거로 얘기하면은 이 책을 만약에 중국 사람들한테 소개한다던가 중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비웃지 않습니까? 전 그게 너무 싫어요. ID3 배터리팩 무게 같은 거는 공시는 아닙니다. 중국은 공시가 맞고요. 유럽은 공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뜯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요거죠. 이제 지금 차이가 80kg 가까이 나잖아요. 60kg 가까이 나잖아요. 원래 20kg 정도 높아졌는데 60kg 정도 높아진 건데 그래도 좀 이상하죠. 네.
그래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뭐 439는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폭스바겐이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자료이니까 이게 차량 업체들마다 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더 크지 이 밀도의 문제는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이 근거들이 조금 의문이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좀 제가 정확한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ATL이 무소식 속도로 때려잡고 있다. 네. 구반반을 못하니까 다른 창의적인 방법인 CTP 3.0으로 하고 있다. 이게 자동차, 전기차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기술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되게 폄하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폄하한 거는 배터리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잘못된 정보를 기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는 양산화 품질에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킬로 이상에 대한 건 정보 찾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애들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건 맞습니다. 양산화에 있어서 사실 CTP 3.0도 올해 나오죠. 네, 23년 3월입니다. 예, 그래서 양산화가 정말 제대로 되는가는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한테 이 책 얘기하면은 비웃음 당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인플루언서들이랑 교류도 좀 있고. 근데 이 책을 근거로 뭔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주장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 관련 자료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당연히 한국 배터리가 잘 나갈 겁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거가 조금 잘못되면은 뭐 젠가 아시잖아요. 젠가 밑에 거 근거 밑에 이렇게 있는 근거들 하나 한 두어 개 잘못되면 딱 뺐다가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주장이. 전 이게 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았지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중국에 관련된 주장은 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K배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글로벌적으로 이 책이 인용이 될 텐데 이 잘못된 근거 때문에 이 좋은 책이 인용이 안 되면은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중국 배터리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냐? BYD 블레이드 배터리 LFP 인산철인데 되게 용적 효율을 높였어요. 87%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팩의 87%를 배터리로 채우고 있고 CTP 3.0도 거의 80%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중국 주장이니까 좀 뻥튀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70%는 넘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 솔직히 파우치 배터리들 K 배터리의 주력이 파우치죠. 파우치는 지금 60%대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10% 떨어지는데 이런 이제 용적률이라고 표현할게요. 용적률에서 또 10%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괜찮아진 거예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노력을 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 이런 또 기술을 개발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원래 중국에서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창의성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너무 폄하하신 거는 저는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현지에서 보는 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다 써놨잖아요. 제가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를 경시할까봐 그래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 그것도 중국 전체가 아닙니다. 중국에 68개 브랜드가 있거든요. 브랜드가 68개나 있어요. 전기차 브랜드가.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많이 쳐줘야 8개입니다. 8개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8개만 살아남을 것 같고, 배터리 업체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학적인 특성을 잘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다 이제 전기차에 적용되는 BMS를 통해서 팩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완벽한 책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정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뭐 저랑 뭐 요거에 관련해서 영상이 필요하시면은 뭐 제가 줌이나 이런 거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또 이런 또 정보들을 드리면서, 아,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 주시면은,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하면서 이제 토론을 좀 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런 책의 근거가 완벽하게 되면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이론도 요만한 털끝만한 거 하나라도 잘못돼 있으면 그거 되게 신뢰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그래요.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의문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박수령 이사님, 박 이사님이 정말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주시고,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까지도 있으신데 그 주장에 지금 흠집이 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완벽한 이론을 만드셔서 주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제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